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자,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PB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수의 변화 그리고 대형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맥락 잡고 하나씩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의 반격이 눈에 띄긴 했는데요. 연속적인 흐름까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강하게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까지 내려앉으면서 파란불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변화가 있는 쪽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부터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황 팀장님, 그동안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 구글, 브로드컴, 이 TPU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들의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이 코멘트에 대한 힘이 약화됐기 때문에 오늘 주춤한 건가요? 오늘 장중 삼성전자의 변화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냥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 휴장이고요. 네. 반장이고. 그리고 많은 트레이더들 월가나 한국이나 한국 시장과 관련된 수급을 움직이는 큰 손들과 관련된 투자자분들이 다 휴가를 많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수세 자체가 조금 약화되는 그런 구간 정도라고 보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 그리고 H뱅과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엔비디아가 끌고 왔었던 AI와 관련된 트레이딩을 엔비디아가 버블을 터뜨렸다라기보다 기존의 바통을 구글이 다시 이어받고 가는 그런 느낌이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구글이 서로 이제 엔비디아 거 쓰지 말고 구글 칩 쓰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엔비디아도 쓰고 구글도 에이직 칩을 거기에 우리에 맞는 로봇에 쓰든 소프트웨어에 쓰든 맞춰서 쓰면 된다. 수급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느낌이 사실 상당히 좀 강해진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잠깐 일시적인 조정을 가지고 겁내실 필요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국은행에서의 코멘트가 잠깐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 정도뿐일 뿐이지, 그리고 이번 주 연휴 앞두고 잠깐 쉬어가는 정도일 뿐이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IT 테크 주식들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회라고 한다면 흔들림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변동성이 큰 하이닉스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10만 원 선에서 그래도 많이 못 움직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 삼전을 그래도 더 메리트로 보시는지, 상대적인 지금 선택지를 드린다면 어느 쪽 택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이번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취향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이 앞서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구글에 친화적인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좀 더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구글의 TPU에 HBM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나왔던 관련 내러티브적인 요소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급의 리밸런싱 하는 정도 일 뿐이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 둘 다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추세 전환을 더 빨리 하는 건 삼성전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은 좀 나서긴 하는데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추세를 또 전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그쪽으로 생보다 많이 안 올랐었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수급이 분명히 이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탑2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긴 담아야 된다라는 점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보죠. 자, 김민수 대표님, 항상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하이닉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올 때 꼭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오전장에 실린 거래량과 양봉의 의미가 있는지, 이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결국 다 HBM 필요해 라는 게 견고해질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HBM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시세로 하이닉스 봐도 됩니까? 아니면 대표님의 마음속에 다른 쪽으로 심어진 씨앗이 생기셨을까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십니까? 네, 예. 계속 그냥 궁금해서요. 차라리 그러면 네. DB 하이텍 사세요. 네? DB 하이텍이요? 아, 죄송합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뭐 DB 하이텍도 야도 반도체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 사시려면 그래도 사세요. 뭐 그런 뭐든 얘기입니다. 사세요?예요? 예. 그거라도 사 보시면 뭐 지금 자리에서 뭐 한 번은 반등 나오겠죠. 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번에 뭐 TPU가 좋아, GPU가 좋아 뭐 이런 논리부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지나가게 되면 또 AI 버블론 또 열심히 우리 뭐 버리는 우리 별이 선생님께서 계속 뭘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거 신경 쓸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쪽은 사이클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갖고 있던 포지션들 여기서 뭐 밀리게 되면 조금 더 산다든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안 가요. 네, 장비주들이 생각보다 좀 둔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갔다가 혹시나 이제 업황 좋아지다 보니까 투자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다 같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그게 이제 쭉 빠지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진짜 가장 좋은 선택은 이 IDM이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DB 하이텍, 예, 하이닉스 이 정도까지 보시고 거기다 또 이번 사이클의 또 핵심은 기판입니다라는 얘기 또 기회가 많이 드렸죠. 네, 예, 맞아요. 기판 쪽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가장 또 특히 구글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과를 잘 내고 있고 거기서 쇼티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인 상황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기가 또 같은 이제 기판 쪽에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판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또 같은 재료가 필요하겠죠. 동판 적층이 필요하겠죠. 두산 자리 괜찮습니다. 이런 네. 것들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이 많아지게 되면 바로 OSAT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테스트 패키징 이쪽들도 바빠질 겁니다. 지금 나오는 FM 가이드의 가이던스 내년에 다 무시하세요. 예, 그 이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OSAT 업체들도 지금은 계속 챙겨봐야 된다. 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가장 먼저 ISC가 움직이는데 그런 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비메모리까지 성과를 더 낼 만한 회사들을 더 챙겨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속속 들여서 그런 쪽으로 포진해서 반도체는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짧게만요. 그러면 우리가 LG 반도체 수혜주라고 짧게 봤던 디자인하우스, 뭐 시스템 반도체 일부 종목들은 정말 반짝만 봐야 되고 이쪽에서 몰리는 수급을 더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이닉스보다 이제 삼성전자를 더 사야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면은 네. 파운드리에서 뭔가 강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레퍼런스를 쌓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엑시노스 2600을 통해서 내년에 갤럭시 S26에 탑재가 되는데 중요한 건 프리미엄, 그러니까 울트라죠. 울트라는 못 씁니다. 아직까지 스냅드래곤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인들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봐라 이제 2나노까지도 가면서 이제 수율 나는 거 보이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보여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엮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초기에는 가동률 막 강화시키느라고 이쪽에서 뭐 디자인하우스나 IP 갖고 있는 회사들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서 뭐 사업을 잘 못합니다. 확인되고 이제 쭉 진행되면서 자 그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할 때가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인데 이제 단계가 2단계 좀 더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은 그냥 그냥 트레이딩 정도가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굵직한 쪽으로만 찐 수혜 쪽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쪽으로만 계속 시선을 두자라는 쪽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강한 쪽으로 시선을 향해 보도록 하죠. 장 초반부터 로봇도 움직임이 강하게 오늘은 나왔습니다. 로봇과 함께 AI 쪽까지 묶어서 오늘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사면이 장 초반부터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같이 두게 되었는데요. 분석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수의 변동성은 있어도 사면의 상한가는 풀리지 않은 구간 현재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장 초반에 대형주의 흐름 쫙 살펴보고 섹터별로 어디가 움직이나 봤더니 로봇이 강하네? 네. 그리고 이런 시간 봤더니 더 강해지네? 그리고 현재 유지가 되네? 이 시선으로 로봇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사면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면 효과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오늘 로봇의 강세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TPU라는 단어가 시장에
많이 회자될 때마다 네. 에이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될 때마다 아마 지금 당장은 로봇이 계속 강세를 띨 수밖에 없겠죠. 아, 네, 그렇게 이게 되는군요. 당연히 피지컬 AI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전망은 연초부터 사실 올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연초에 나왔던 A와 관련된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학습이 거의 다 맞춰졌으니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가고 추론이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들이 실제로 앞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지컬 AI로 간다.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와 칩들이 나올 거다. 그렇다 보니까 연초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예상을 좀 많이 했던 것들이죠. 다만 이제 여름 지나면서 오픈 AI 이슈가 좀 이제 가을 돼서 오픈 AI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노이즈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 큰 흐름은 바뀌는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에이직 칩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체 칩을 가지고 뭘 할 건데 자연스럽게 뭔가 돈을 벌기 위한 뭔가 생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다가오는 게 아마 로봇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로봇 주식들이 여전히 모든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 벌지는 못합니다만 정말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실적 대비하면 아주 높은 시총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높은 시총을 유지하는 데는 다 아마 지금 이런 논리들이 시장 종목들에는 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율주행으로도 갈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까지 더 연결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로봇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감속기라던가 로봇 부품이라던가 로봇 대장주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로 수급이 가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 주식들 오늘 사면 산가 같고요.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고 의료용 로봇이라던가 수술용 로봇 그리고 의료 AI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이제 FOMC가 있는 2주 정도까지는 이제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는 조금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다만 금리 인하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 주식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은 쉬고 있지만 바이오도 좋은 흐름일 것 앞으로 기대되고요. 뭐 그중에 하나 당연히 로봇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지수의 엄청난 상승보다는 공백 기간 동안 수익률 게임 그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매매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로봇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내의 순환매 가능성은 팀장이 좀 낮나요? 로봇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 액션 이 정도면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잘 골라서 매매해 보시면 전혀 저는 무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FOMC까지의 그 틈을 보자 12월 11일입니다. 일정 한 번 더 예고를 해드렸고요. 저희 로봇 받고 네이버도 한번 볼까요? 오늘 이슈가 있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제도 이사회 이후의 움직임도 주목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하락폭이 커지는 과정에서의 움직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저희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합병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회견 발언 내용만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재료 소멸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무언가에 실망하는 포인트도 있다라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해야 될까요? 일단 주가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떤 회사와 A란 B란 회사가 합병이 돼서 앞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와 장밋빛이 커진다. 그러면 물론 세로는 잠깐 나오고 다시 확장되는 게 나오겠죠. 네. 지금 구조로 봤을 때 네이버가 AI 시대에서 과연 뭘 해?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합병 비율이 나왔죠. 네, 나왔어요. 비율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불만이 어디냐면 두나무 쪽들. 아니 우리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주매청이라고 그러죠. 주식 매수 청구권. 아, 주매청. 예, 저도 MZ답게 좀 줄여봤어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이것도 보면은 1조 2천억이 넘어가게 되면 합병 무산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또 가능성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불만들이 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지금 전반적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글이 검색의 왕은 구글링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구글이 가던 길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즉 이렇게 가다가는 검색으로 뭔가를 할 수 없겠다는 쪽에서 그때 이제 또 통합해서, 그러니까 지금 딥마인드와 구글 브레인이라는 회사를 딱 통합해서 만들어서 사업부를 만든 게 그게 뭐냐면 제미나이입니다. 쌍둥이란 얘기죠. 그게 만들어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쪽으로 가속시키겠다라고 해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인정해주기 시작한 시장은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서 앵커님도 네이버에 뭐 요즘 기사했을 때 검색해 보신 검색하는 빈도가 많이 떨어지시죠? 요즘 다 그런가요? 아니 좀 신세대답게 챗GPT 쓰시든가 아니면 다 재미나게 쓰면서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요즘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네이버시네요, 우리 앵커님은.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점점 빈도수가 떨어지게 되면 검색 광고라든가 또 들어가는 쇼핑 쪽들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트래픽이 떨어지다 보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앞으로 보여줄 일은 AI 쪽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 보여주기 시작해야 시장이 좀 더 안심할 것 같다. 큰 그림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장중에 업비트에서 해킹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직 무언가 같이 보는 게 맞나? 이게 물음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흔들림이 나왔나라는 물음표가 붙기도 해서요. 연결고리 짓는 게 맞을까요? 짧게만요. 540억 정도면은 네. 수익 나는 거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영향은 끼쳤겠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끼친 게 아니라 출렁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온다. 그런 쪽들은 아무래도 큰 그림이 좀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못 이렇게 다독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뉴스 라인들은 봐야 될 것 같네요. 로봇 오늘 강한 쪽 봤고요. 이슈 있는 네이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 AI랑 큰 줄기를 타고 하나씩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할 이야기가 저희 좀 많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쪽부터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이야기를 먼저 해볼 겁니다. AI 열풍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변압기 쪽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역대급 수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욱더 기대감을 가져가도 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초고압 전력망 뚫었다라면서 LS 일렉트릭 오늘 수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598억이라고 나오면서 단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규모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의 주가 반응이면 강렬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반응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밀리는 시기라서 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AI와 같이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한 거는 없습니다. 결국 다행히도 아까 서두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구글이 간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큰 틀에는 결국은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전제 조건은 변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전력에 대한 또 전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주가의 위치가 좀 아슬아슬합니다. 여차하면 그 악재 같은 정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가 좀 나오면 언제든지 매도하고 도망가겠다라는 심리도 지금 가격에는 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많이 오르기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절대적으로도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반영이 다 된 거야라고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선과 변압기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실 거면 여전히 뭐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많이 높긴 합니다만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여전히 뭐 심리적으로 좋긴 합니다만 이러려면 결국은 미국 쪽이 좀 더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얼추 마무리된 것 같아요. 한 보름 정도 쉬었죠. 뭐 크게는 뭐 이제 11월 한 달 내내 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한번 손절을 각오하더라도 일단은 해보시는 위치, 뭐 진입 한번 해보기 좋은 위치까지는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여차했을 경우에 또는 수급이 순환매로 안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뭔가 여기서 세게 투자를 해서 뭔가 더 여기서 2배 이렇게 수익 나겠다 이렇게보다는
짧게 끊어가면서 단기 매매로 수익 챙겨가는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팀장님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네. 있는데 약간 다른 쪽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러면서 내년 구리 가격에 대한 확신, 왜냐하면 최근에 9월부터 흐름을 본다면 톤당 가격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10,000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에 생각을 해서 전선주를 보는 전략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오히려 전선 쪽이 조금은 저는 좋은 모습들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다만 이제 전선은 정말 개별 이슈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좀 작잖아요. 맞아요. 대한전선 정도는 크지만 전반적인 전기 전선 쪽은 전반적인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우르르 올라갈 때 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렵게 공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3% 올라가나 하이닉스 3% 올라가나 똑같은 3%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 대비 수익률이 좀 저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누구나 다 아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전기 전선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선이 대형주에 네. 머무를 시간이라는 조언 주신 겁니다. 자, 다른 쪽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신재생 쪽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대표님, 저희 태양광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정부 정책발 이슈 어제도 커버를 하긴 했는데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4.6%까지 흐름 나옵니다. SK이터닉스도 5%까지 흐름 나오고요. 태양광이 오랜만에 강하고 특히 해외발 모멘텀 가진 종목보다는 내수, 여기에 포커스를 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움직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정책발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동력으로 갈 수 있는 쪽에 기대해도 될까요?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내년 로드맵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런 의미에서 기대감 가져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쪽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력 설비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좋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형이 바뀔 것 같아요. 전력 설비 어떡해요? 쪽에서 이번에 투자 계획들하고 쭉 보게 되면 네. 보통 사이클을 갖는 섹터들이 설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악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호황일 때 설비 투자하게 되면 감가상각하고 고생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잘 보시게 되면 JP모건에서 나왔던 게 지금 전력 설비가 사이클이 돌아간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을 사이클의 초중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은 갈 게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이 상황 쪽에서 그러면 봤었을 때 미국의 투자를 얼만큼 잘하는 회사가 앞으로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실적이 확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투자를 효성중공업에서 멤피스 공장을 사상 최대 규모로 증설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시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설비 내에서.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더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전반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글로벌 상황에서 뭔가 막 끌어올리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모멘텀 정도로 한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고만층 갔다가 다시 빠지고 고만층 갔다가는 박스권 매매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자리 지지하고 또 돌아섰는데 하나솔루션이 4분기에는 적자 확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봤었을 때는 아직은 기대를 그렇게 크게 키우지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적자의 원인이 뭐냐? 물론 화학 쪽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성과를 내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양광들이 이제 그렇게는 지금 열심히 설치는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냥 살짝 눌림목 들어왔다가 돌아가네. 그래서 그렇게 플레이하는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보다는 OCI 홀딩스가 훨씬 더 매매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OCI 홀딩스 5배 더 매매하기가 이쪽이 더 좋은 걸까요? 그게 탄력도 그렇고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신재생에서는 그냥 뭐 더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시선을 또 공유를 해주셨네요. 다음 키워드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종목들의 시세는 약하고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슈 측면에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야기를 주축으로 여러 가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탄력도 측면에서 본다면 LK 삼양 정도 그래도 아직까지 두 자릿대 강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축도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어디를 볼 수 있을지 점검은 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오늘 보셨어요? 발사되는 거?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보진 아직 네. 못하셨다. 자, 그렇다면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간 주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팀장님 더 보시겠어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있나 싶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사실 먼저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오져 있는 상황에서 나왔죠. 네. 그리고 다행히도 성공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여기까지 수급이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 논리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정답이다. 뭐 누리호 발사한 게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임팩트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찰나의 매매들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총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게 이런 위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이걸로 과연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단순하게 예전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저는 많이 똑똑해졌다라고 봅니다. 이런 뭔가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확실히 최근 2년 내로는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 테마가 등장하면 그 테마로 상한가를 막 며칠씩도 가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확실히 테마야 또는 이건 되는 산업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나 아니면 투자자의 심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주항공도 언젠가는 하나의 지금도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 대비하면 아직 좀 먼 미래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존의 수급들이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주가가 되돌리려면 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걸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도 사실 세론이 나온 성격이 강하고 가장 강한 그나마 나머지 종목들도 별 이렇게 이와 관련된 수급들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하루 이벤트 세론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수주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를 최근에는 방사, 우주항공 이쪽에서는 많이 못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그러면 방산주에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뭐 MOU 이상의 수주 그리고 유지보수, MRO 관련된 이벤트 무언가 도장이 꽝 찍힌 걸 확인하는 걸까요, 대표님?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산주. 네. 포기하지 말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관심 없을 때 관심 가져야지. 또 지금이 오히려 볼 때예요. 네, 올라갈 때 막 쫓아가가지고 그러다가 또 그런 거보다 관심 없을 때 좀 여유 있다 싶으면 슬슬 담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실적 전망치나 수주 관련돼서 뭐 빠진 거 전혀 없어요. 그럼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 선행 PR로 지금 얼마냐면 18배 나옵니다. 한때는 뭐 30배까지 갔다, 뭐 25배 비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오히려 실적 변화 없고, 게다가 수주 관련된 쪽들이 지금 원래는 아마 그 중동 쪽에서 조금 나올 뻔하다가 또 쑥 들어가다 보니까 몰라 안 봐 라고 해서 좀 정리되는 매물 때문에 좀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모두 다 합쳐서 뭐 하나에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쪽에서 관심 없을 때 돼가는 게 방산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대형 쪽들은 지금 같은 때 잘 뭐 비중 관리해서 기다렸다가 또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물려 있죠 지금요. 네.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힘내십시오. 조만간 좋은 뉴스가 나올 거라고 믿고 화이팅. 네. 이럴 때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쭉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좀 매크로적인 이야기도 함께 담게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로 시선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그리고 1월 대형 이벤트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기입니까? 궁금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선전해주는 모습이 장 초반부터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장중 선전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저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내년 저희 헤드라인에도 나왔던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주요 종목 중심으로는 쭉 끌고 가도 되는 쪽이 제약바이오
맞습니까? 지금 팔 이유는 사실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신규로 오늘 같은 좀 조정 오후 들어서 조정 줄 때 충분히 해보실 만한 위치들을 다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환매도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률 게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이오 섹터이기도 한데 모멘텀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도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섹터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도 이제는 우호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계속 이제 당분간은 좀 동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인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좀 차익 신호를 좀 나오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또 이제 시장에 적응하고 또 지나고 난다고 하면 그리고 연말 연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급등했던 바이오들은 오늘 또 조정 주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오늘이 또는 어제가 뭐 최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추세가 꺾였다고 확인하기엔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확인해 봐야 할 또는 기대해 보고 기다려 봐야 할 재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세론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의 질도 많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 것에 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고 나서 매도가 쏟아진다기보다 이제 나올 게 나왔구나. 우리나라 바이오가 제대로 성장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을 비롯한 우리나라 바이오 상위 종목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 가가지고 보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언급을 해주셔서 살짝만요 궁금한 부분이 오늘 장중에 라이센스 계약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공시가 나왔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 그냥 원래 개정됐던 거 수령하는 공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결국 기술 수출에 대한 공시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오늘 마일스톤은 예정된 거 받겠다라는 공시였기 때문에 시장에 임팩트는 있을 수가 없는 공시였죠. 잠깐 뭐 나왔을 때 잠깐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짜 초단기 자금들에 있어서는 뭐 차익 실현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공시였죠. 다만 이 구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순차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예, 때가 되면 제 갈 길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또 해봤고요. 의료 AI로 살짝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최근에 의료 AI 쪽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 수익성 개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 여기 안에서 워낙 신규 상장주가 많아서 신규 상장주가 잘 가니까 의료 AI가 잘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헷갈리는 와중에 오늘 루닛이 이슈 가지고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의 의료 AI까지 움직임 나오잖아요. 루닛에서 내년 흑자 전환 자신한다라는 메시지까지 준 상황. 의료 AI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 기대감 가져도 되는 구간 맞을까요? 그냥 되는 것만 보겠습니다. 옛날에 뭐 루닛 뷰노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뷰노는 낫습니다. 뷰노는 이번에 3분기에 흑자 전환 했었거든요. 근데 루닛은 한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냥 저희 기대감만 줄였다 들렸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뭐 그렇게 큰 대상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과 내야 됩니다. 아무리 올해 계속 비용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AI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AI가 감안돼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업종이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성과 내기 어떻게 보면 쉽거든요. 그런 쪽에서 뭔가 규모의 경제를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이 맞는 회사가 더 맞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게 강하게 부각을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고 이제 파생되는 또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런 류의 신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다 보니까 라킷 헬스케어 이런 것들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보기엔 이번에 보니까 3빌리언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희귀 유전자 질환 관련된 쪽에서 검진하는 AI로 검진하는 쪽들인데 미국화 회사의 견조도 크게 변화가 없는데 왜 이 회사만 시총이 3천억이냐? 그러면 이런 회사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종목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예전처럼 AI 의료 루닛 뷰노 이거란 딱 공식에 맞춰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랭킹5의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희연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